지금 이분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이제 그 과민성 방광을 앓고 계신 증상이신데요. 우선 이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요로 감염이 없이 다른 명백한 병인이 없는 조건 하에서 강하고 그리고 이 급작스러운 이런 요일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 빈뇨도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는 주간 빈뇨라든지 아니면은 절박성 요실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이런 강한 요일을 느낀 이후에 이 불수의적인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요 누출을 하는 증상을 호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야간 빈뇨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강한 요일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님께서 불안감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실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만큼 정말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이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원인들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근육의 문제, 근육성 요인과 그다음에 신경성 요인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근육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배뇨근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 방광 내의 압력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배뇨근이 불수의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신경성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이제 그 전에 우선 이 방광의 저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이라는 것은 우리 자율신경계에 있어서도 이제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억제하는 방광이 이렇게 수축을 억제하는 것은 대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이제 뇌라든지 이 중추신경계의 억제 기능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말초적인 이제 구심성 말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있어서는 신경성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감염 그리고 변비, 비만 그리고 호르몬 문제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이외에는 우리 방광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방광 출구 폐색 그다음에 질 탈출증, 당뇨 같은 문제들이 이런 증상들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영 원장님, 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때는 정상적인 배뇨 범위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를 정상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상적인 소변의 이제 범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상적인 방광의 용적은 대략 평균 약 500ml, 그러니까 우유 반 개짜리 그런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250ml에서 큰 사람의 경우에는 600ml까지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500ml 정도 방광을 최대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일을 느낄 때에는요, 이 방광에 그러니까 한 5분의 3에서 5분의 4 정도, 300에서 400ml 정도가 찼을 때 이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1시간에 대략 신장에서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은 약 60ml 정도로요. 이게 이제 300에서 400ml가 채워질 정도가 되려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 배뇨의 시간 간격은 대충 3.5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약 8회 미만, 그러니까 5번에서 7번 정도의 소변을 보시는 것이 정상적인 소변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일에 하루에 통째로 다 했을 때 소변을 얼마나 보느냐, 보통 한 1리터에서 1.5리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게 귀찮아서 음수량을, 그러니까 물을 드시는 거를 극도로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음수량을 줄여서 소변 횟수를 줄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 좋다고 일부러 땡기지도 않는데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횟수나 한 1회에 보는 그 소변의 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적당한 범위, 그러니까 1에서 1.5리터, 2리터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 범주를 살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이것과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가 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과민성 방광은 의외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질병입니다. 뭐 소변 자주 볼 수 있지 뭐 오늘 좀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커피를 좀 많이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불행히도 한의원이나 병원에 오셔서 과민성 방광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몇 년씩 앓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자가 진단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보시면서 저런 증상이 저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혹시 제가 소변이 이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인 소변의 범위가 5번에서 7번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번이 넘어가는 뭐 어쩌다가 뭐 그 커피를 많이 마셨다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날은 8번이 넘어갈 수 있지만 거의 매일 평균이 8번이 넘어가신다면 이제 빈뇨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밤에 잠을 자다가 깨서 소변이 막 보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2번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어서 깨는 경우가 아닌 방광이 정말 차서 깨는 경우가 2번 이상인 경우, 야간요가 있을 때는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요의가 매우 급한 경우, 이걸 절방요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마치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그다음에 이게 절방요가 심했을 경우에는 참다가 팬티에 약간 지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 되면 화장실 어디 있는지 또는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먼저 간다든지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영화관에 간다던가 즉 내가 당장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물 마시는 것을 극도로 참는 경우, 그다음에 소변을 본 뒤에도 다시 강한 요의가 느껴져서 이걸 재요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심한 경우 30분에 한 번이나 20분에 한 번씩 또 화장실을 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실금이 조금 심해서 패드를 꼭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뇨장애의 질병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9가지 증상 중에도 단 한 가지라도 속한다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아닐까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증상을 쭉 살펴보다가 제가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게 2년 전부터 생리량이 줄었고 또 손발과 복부에 냉증이 있다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시청자님의 연세를 또 미뤄봤을 때는 아마 갱년기 증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현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갱년기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요. 갱년기 때가 되면은 자궁도 조금 작아지고 차가워지고 방광도 좀 냉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밤에 야간요가 많다던가 또는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이제 주변에서 쉽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그 갱년기 경우에는요,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운, 그러니까 소변을 걸러주고 원기를 저장하는 신장의 기운이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생리도 그치고 방광도 자꾸 힘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자분의 경우 하복부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고 손발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특히 갱년기 이후에 과민성 방광이 오시는 경우에 요실금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방광 아래에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좀 케겔 운동이라는 운동법을 조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케겔 운동은 그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질 쪽을 마치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한 10초간 힘을 꽉 주셨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풀으시는 이런 그 운동법을 한 20번씩 하루에 2세트나 3세트, 그러니까 40회에서 60회 정도. 남들이 알 수 없이 그냥 서서 있을 때나 앉아서 있을 때나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골반의
골반의 근육과 방광의 근육, 그다음에 방광 괄약근을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갱년기 때 잘 올 수 있는 요실금이나 그런 방광 쪽의 증상들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집에서 좀 꾸준하게 케겔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갱년기 증상과 함께 배뇨장애 증상이 동반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최현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둬서 치료를 하시나요? 네, 그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 아까 말한 갱년기일 때는 방광과 자궁이 허해져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불안감에서 오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이제 치료를 좀 살펴보면은요,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은 하복부는 차고, 손발도 차고, 그다음에 상부는 오히려 약간 열이 뜨는 이런 증상이 많아요. 바로 이제 상열 하한의 상태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과민성 방광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체를 시원하게 해주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과 수분의 대사를 잘 조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방광과 신장은 수분 대사를 잘 조절하고 몸을 붓지 않게 만들어주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장기이지요. 그래서 이 그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올려주는 한약재, 그 다음에 상초의 열증을 좀 내려주는 한약재, 그 다음에 방광의 용적을 좀 늘려주는 그런 한약재, 그다음에 교감신경을 조금 억제시켜서 사람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한약재로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침 치료와 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배꼽 아래 하복부 쪽에 뜸 치료를 자주 하신다면 하복부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방광도 굉장히 유연해져서 방광의 용적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정신적인 부분, 이제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의 경우 신경계가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민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뿐만이 아니라 긴장을 하면 손발에 땀이 난다던가 또는 과민성 대장염도 이제 같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위장 장애가 있으시다던가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던가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증이나 뭐 조증 같은 이런 그 정신과계의 질병들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도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고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그런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좀 꾸준하게 하셔서 치료를 받고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배뇨 훈련이나 케겔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리고 뭐 반신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집에서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네,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반신욕과 같은 평상시의 생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영미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악화 요인을 이제 줄이는 거와 그리고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있겠는데요. 이제 악화 요인으로는 요일을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뭐 카페인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산도가 높은 음식 그리고 염도가 높은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 그런 그 노폐물들을 저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줄이시고 육류 섭취 같은 것도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호전을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땀이 날 수 있게 운동을 40분 이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케겔 운동이라든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근육 강화에 의해서 지금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과민성 방광 같은 그런 것들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